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대전과 충남이 행정구역 통합을 선언한 것에 대해 김영환 지사가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충청권 행정구역 통합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사까지 밝혔는데요. 하지만 대전, 충남 통합 이슈에 다음 달 출범하는 충청권 광역연합이 관심 밖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분리된 지 35년 만에 행정구역 통합을 선언했습니다. 특별법과 통합 법률안을 마련해 오는 2026년 지방선거 전까지 통합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충남 대전만 통합하더라도 상당히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고 충북은 일단 수도권 1극 체제 대응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통합 선언 전 자신과 사전 교감이 있었다고 밝힌 김영환 지사는 더 나아가 향후 충청권 통합에 대한 참여 의향도 밝혔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해소하고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인 그런 전략으로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세부적 방법론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달 출범하는 충청권 광역연합을 통해 지역민 간 이질감을 최소화한 뒤 행정구역 통합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이게 이제 지역 간의 그런 지역 감정이 조장된다거나 분열의 논리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조정하는 일은 앞으로 과제로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대전 충남의 독자 통합 추진이 자칫 충청권 광역연합의 성공적인 안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판교에서 충주까지 오가던 KTX 이음을 타고 이젠 경북 문경까지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충주와 문경을 잇는 중부 내륙선 2단계 공사까지 모두 마무리되면서 단 30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주역에서 출발한 KTX 이음 열차가 문경역에 도착했습니다. 충주 살미역과 수안보 온천역, 괴산 연풍역을 거쳐 39.2km 구간을 25분 만에 이동한 겁니다. 중부내륙선 2단계 사업인 충주 문경 구간이 개통식을 갖고 중부내륙선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경제 발전의 축은 물론이고 투자의 축이 이쪽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편익이 상당 기간 시간이 단축되고 지난 2021년 12월 이천 부발에서 충주까지 1단계 구간 개통에 이어 지난해 판교까지 연장 운행에 들어간 중부내륙선 철도가 2단계 건설 구간인 경북 문경까지 완전 개통되면서 판교에서 충주 수안보 온천역까지 77분, 문경역까지는 90분대 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승용차 대비 30분 이상, 시외버스 대비 90분 이상 단축되는 효과입니다. 원래 눈 오는 날씨에 1시간 걸리는데 이 새로 생긴 기차를 타고 얼른 오니까 너무 편안하고 빨라서 좋았습니다. 중부내륙 지역의 교통 편의는 물론 수도권과의 접근성 강화로 산업과 관광 등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상황. 오는 2030년부터 수서와 광주, 문경, 김천, 거제를 연결하는 내륙 간선 철도망이 순차적으로 구축되면 그 효과가 극대화될 전망입니다. 철도 사업의 시행자인 우리 국가철도공단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수서에서 거제까지 명실상부한 중부 내륙철도의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부내륙선 충주 문경 구간은 오는 30일부터 정식 운행할 예정인 가운데 하루 왕복 8차례 오가는 열차 증편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북 지역 주유소 휘발유 주간 평균 가격이 리터당 1,648.15원을 기록하며 전국 평균 1,638.42원을 웃돌았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닛에 따르면 충북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1,648.15원, 경유는 전주 대비 리터당 5원 상승한 1,481.57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7주 연속 상승한 금액입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약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충북의 전세가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달 충북의 전세가율은 78.7%로 경기 이천의 79%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는 최근 대출 규제 여파로 매매 가격이 하락하거나 전세 대비 상승폭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전국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67.7%로 2022년 12월 이후 23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 1987년 개정된 헌법은 이후 달라진 시대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87년 체제의 모순인데요. 이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가 어제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대통령 임기 단축과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국회 양원제도 요구했는데요. 이시종 전 지사도 헌법개정위원으로 오랜만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마지막 개헌이 이뤄진 건 지난 1987년. 앞서 1948년 헌법 제정 이후 1987년까지는 9번의 헌법 개정이 있었지만 이른바 87년 체제가 37년 동안 이어지면서 정치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시대 변화상을 헌법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과 지방소멸, 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개헌 요구는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가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줄이고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협치의 정치, 대통합의 정치를 이끌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제왕적 대통령제인 현행 헌법을 고쳐서 새로운 헌법을 가져야 그 근본적인 해결이. 헌정회는 현행 헌법에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을 중재할 제도적 장치가 없고 5년 단임의 대통령 중심제는 제왕적 대통령, 반대로 식물 대통령의 출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역 균형 발전의 어려움도 이들이 꼽는 현행 헌법의 문제점입니다. 1948년 재헌국회 당시 국회의원 수의 비율은 비속권이 80% 이상이었지만 22대 국회에서는 비례대표를 포함하면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정회는 이런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대표형 상원제, 광역자치단체의 초광역화를 제안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인구 중심형의 국회 단원제만 존재할 뿐 지역대표형의 국회 상원제 부재로 지방자치 균형 발전을 담보할 보루가 국회에 전무함에 따라 국회도 개헌은 국민적 요구라고 화답했습니다. 37년의 변화를 헌법에다 담아내고 있지 못하다는 것,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개헌을 이제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헌정회는 22대 국회 출범 초기이자 현 대통령의 임기 후반인 지금이 헌법 개정의 적기라며 2027년 5월 9일 이전에 헌법 개정을 마무리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대학 통합 추진 과정에서 첫 고비를 맞은 충북대와 한국교통대가 물밑에서는 이견을 좁히기 위해 계속 협상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 대학 모두 통합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하고 이달 말 기한 내 통합 신청서 제출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있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는 상황입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충북대와 한국교통대는 2027년 3월 통합대학을 출범시키기로 합의하고 지난 6월 통합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교육부는 내용을 보완해 11월 내로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교육부가 보완된 통합신청서에 담아달라고 요구한 핵심 내용은 통합대학 교명과 학사구조 개편, 그리고 총장 거버넌스 구조 등 3가지입니다. 교육부가 요구하는 이 3가지 핵심 사항은 양 대학 간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는 게 충북대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통합대학의 본부 위치와 총장 선출 투표 방식에서 교통대가 추가적인 요구를 하고 있고 충북대가 난색을 보이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충북대는 당장 시급한 건 통합신청서를 이달 내 제출하는 것이고 또한 교통대가 교명 투표만 실시하면 신청서 제출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향후 얼마든지 협의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양 대학이 통합신청서를 제출하면 교육부 통합심의위원회 주도로 통합신청서 내용을 상당 기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일부 사항에서 이견을 나타냈지만 양 대학은 통합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게다가 글로컬 사업과 관련해 이미 100억 원이 넘는 교육부 예산을 각각 교부받았기 때문에 향후 각종 재정 사업에서 치명적인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는 한 통합 추진을 멈추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청주시가 복대동 복합개발 민관협력사업 민간 참여자를 재공모합니다. 장기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대농 2, 3지구 상업 8블럭을 대상으로 한 복합개발 민간협력사업은 지난달 사업 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컨소시엄이 없어 공모가 중단됐었습니다. 청주시는 건설 경기 악화로 건설사의 참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참여 자격과 기부 체납 면적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올해 청원생명축제는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110개의 체험, 공연 프로그램과 꿀잼 팝업존, 청원골 주막 등 먹거리존이 인기 요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어제 열린 2024 청원생명축제 평가보고회에서는 이 밖에도 다회용기 사용과 친환경 홍보 물품 증정 등을 통해 청원생명축제를 친환경 축제로 치른 점도 높이 평가됐습니다. 다만 위치적 한계에 따른 교통 혼잡과 주차 문제, 시중과 비슷한 농축산물 판매 가격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편 평가보고회에는 신병대 부시장 주재로 추진위원 30여 명이 참석했고 청주대 산학협력단이 평가 용역을 맡았습니다. 음성군에서 생산된 샤인머스켓이 대만으로 첫 수출됐습니다. 음성군은 어제 수출 선적식을 갖고 4.8kg 규격으로 총 2,600상자, 1억 1천만 원어치의 샤인머스켓을 추출했습니다. 음성 지역의 포도 재배 농가는 59개 농가의 재배 면적은 9.75헥타르입니다. 2024 충청북도 지역 청년 재직자 직무박람회가 어제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에서 열렸습니다. 대기업과 공기업, 지역기업 등의 40여 개 기업이 참여한 박람회에서는 직무 컨설팅과 기업 설명회 등 지역 청년과 기업의 일자리를 매칭하고 재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습니다.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는 향후 지자체와 산업체, 학교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일자리 매칭 모델을 구축하는 데도 힘쓸 계획입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